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친자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수능을 100일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100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 개막되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부처님 탄생지인 인도로 의료 봉사를 떠나 자비의 인수를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용퇴 여부를 놓고 종단 안팎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설정 스님이 친자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혹 해소와 용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친자 의혹 해소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절차에 나섰습니다. 스님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에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에 사인을 마치고 구강 점막세포 채취에 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절차는 서울지방법원 제25 민사부로부터 지정받은 날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날에 이뤄진 검사가 오히려 용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설정 스님이 교계 안팎의 언론을 통해 친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의혹 해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 확정 이후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교권자조 혁신위원장 미룬 스님의 주장과 설정 스님의 기자회견 무산 또한 용퇴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자 의혹 당사자의 행방이 무연하고 당사자의 친모 또한 친딸의 유전자 검사를 강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자 의혹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설정 스님의 세포 채취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유전자 검사 이행을 총무원장 당선 직후부터 공언해온 만큼 의혹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 이를 통해 친자 의혹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용퇴를 번복하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구본사 중심제에서 본사 주지들의 중지로 용퇴 시한이 정해진 만큼 결국 종회 개원 전날 또는 중앙종회 개원일 오전 인사말을 통해 용퇴를 밝힐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설정 스님의 용퇴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혼선이 수습돼 빠른 시일 내에 종단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 등 문제 인물로 낙인 찍은 이들을 관리하고자 만든 카드 형태 기록물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가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항일 독립유산인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등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물 카드에는 만해 스님을 비롯해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출생 연월일, 출생지, 주소, 신장 등 개인 기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박경목 서대문 역사문화공원 관장은 늦게나마 문화재로 지정돼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보도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순서입니다. 요즘 불교계를 보면 출가 수행자의 진정한 면모가 더 그리워지는 때인데요.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무소유의 정신을 전했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법정 스님.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청빈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지금 불교계에 불어닥친 위기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더욱 곱씹어 보게 됩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는 것이 싫어 22살의 나이에 출가를 결심한 법정 스님. 문중인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17년 동안 홀로 수행했습니다. 이후 1997년 삼천각, 청혼각과 함께 서울의 3대 요정으로 꼽혔던 대원각을 기부받아 지금의 길상사를 세우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주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나가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법정 스님의 도반들은 스님에 대해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사장님 오늘 8주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스님의 지어서의 선가구감이 있습니다. 이 선가구감을 1962년에 법정 사장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럴 때 법정 큰 스님이 펼치신 맑고 향기롭게를 더 확산시켜서 불교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채와 밀짚 모자 그리고 손수 만들어 즐겨 앉았던 의자. 법정 스님의 유품들로 여름철 무더위도 무색하게 할 만큼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내뿜습니다. 매년 추모법회 때마다 단출하고 소박하기만 한 제상은 후학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큰 스님께서 우리 곁에 이미 떠나셨지만은 절대 떠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살아계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행복을 간절하게 빌고 계십니다. 무소유의 청빈한 삶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줬던 고 법정 스님. 탐욕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전국의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들의 학업 성취를 발언하는 학부모들의 100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수능 100일 기도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지났지만 찜통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도 자녀가 수능을 무사히 치르길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곳 꼭 갔으면 좋겠다. 미술을 안 하겠다고 계속 툴툴거리고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만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가서 너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고맙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자녀들을 위해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 수험생 못지않은 간절함이 전해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한 배 한 배 정성스럽게 올리는 기도에는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기록적인 폭염도 자식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네가 열심히 잘해왔던 거 알고 있고 앞으로도 수능 100일 남았지만 수능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네가 원하는 학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응원할게. 부처님도 같이 응원하실 거야. 엄마 이 기도는 너가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란 생각으로 기도해. 대학을 가기 위한 기도보다
너 애쓰고 20년 동안 엄마에게 보여준 사랑, 그리고 엄마가 너로 인해서 감사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엄마가 이 기간 동안 너 애씀에 같이 좀 수고할 수 있고. 서울 봉은사는 어제 수능 100일 입제 기도를 시작으로 수능 시험일인 11월 15일까지 학업 원만 성취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특히 수능 시험 한 달여 전부터는 3000배 철야 정진 기도와 촛불 기원법회, 학업 성취 천도제, 수능 당일 특별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등 전국의 사찰에서도 수능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녀들의 원만한 학업 성취를 발언하는 기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수험생 자녀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 개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올림픽공원 안 핸드볼 경기장에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금메달 65개 이상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39개 종목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선수단 본지는 오는 15일 팔렘방과 자카르타로 출국합니다. 결단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종합 2위 달성을 기원했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조직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부처님 탄생지 인도와 네팔의 불교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감사원 국장 출신의 김진해 공불련 고문을 비롯한 회원과 가족 등 50여 명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한 곳인 인도 녹야원과 최초 안거지 아쇼카 석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부다가야, 열반장소인 쿠시나가르, 탄생지 룸비니 동산 등 8대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또 겐지스강과 주요 사원 유적지 순례를 통해 인도와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도와 네팔에서 제16차 해외 성지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경주에서 대학생 청년 불자들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은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의 참가자들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불심으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신라의 불국토 경주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즐겨요 청춘을 경주를 주제로 열린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는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단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 군종병 2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로이 만난 도반들과 함께 천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꽃피우고 있는 아름다운 신라의 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며 여러분도 청춘의 꽃을 피우길 소원합니다. 첫날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입제식을 시작으로 청년 불자들은 학창시절 수학여행 이후 처음 찾는 경주의 진면목을 알아갔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둘째 날부터 진행됐습니다. 옛 황룡사터에 건립된 황룡사 역사문화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 경주의 역사 유적을 찾았고 가문사지와 문무대왕릉에서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100명 넘게 모이는 장이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곳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부디스트 캠프가 불국토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불교 그리고 불교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간 뜻깊은 캠프인 것 같습니다. 캠프 처음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그런 경험 많이 하고 그리고 교과서로만 계속 펼쳐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 실제적인 규모에 대한 경외심이 드는 게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는 경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석굴암과 불국사를 찾아
3박 4일간의 캠프를 회항했습니다. 한여름 열정 가득했던 캠프는 청년 붓다들의 소통과 정진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청소년들의 마음 등불 머시멜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학생들은 캠프 기간 인간 매듭 풀기와 소중한 나의 손 핸드메이드, 별과 바람과 달빛, 진로 탐색, 숲 치유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화엄사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담소 스님을 초빙 강사로 화엄사 포교국장 도훈 스님과 관내 중학생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불교계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한국 불교를 옥죄고 있는 관련 법령과 제도들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1700년 동안 자연과 소통하며 공생해온 불교계는 이때부터 역사와 전통문화 훼손, 재산권 제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전형적인 적폐 개정안으로 낙인 찍히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부터 구역 내 모든 토지가 마치 정부 소유처럼 오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문제는 많지만 첫 번째는 문화경관을 보존한다는 말이 없어지면서 문화자원을 보존한다는 말로 나와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사찰이나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불교는 빠진 오로지 자연 생태 중심 내용이다 보니 문화경관 개념이나 불교계의 재산권, 보상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사찰 지역을 건조물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림이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전통사찰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최근 들어 특정 종교 등을 중심으로 도를 넘은 불교 폄훼와 소송, 불필요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사태처럼 제2의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법제도의 제정과 시행 주체인 정부가 이런 갈등을 정작 외면하고 뒷짐을 지면서 불교가 국민적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 정부 및 국립공원 관리본 간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우리가 국립공원이 설립된 이후에 조계종단의 사찰에 재산의 3분의 2가 아마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은 한 번도 또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다행히 환경부가 불교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모습입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바라본 관점, 조계종이 국립공원을 바라본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1700년 동안 이 땅과 함께해온 불교에 대한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는 땜질 처방과 논란은 무한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상에 대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보관돼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아 불상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아 위조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불상 보관 과정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고등검찰청은 추후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석사는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는 신행단체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인데요. 병원 불자들이 부처님 탄생지인 인도로 의료 봉사를 떠나 자비의 인수를 펼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병원에서 일하는 불자 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전국병원 불자연합회.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건네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자비 실천에 앞장서온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인도 해외 의료 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병원 봉사도 우리가 사단법인 발족한 지 2년 만에 가는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무사히 잘 맞추고 우리가 귀국하기를 부처님께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봉사 단원임을 상징하는 조끼를 입고 이번 인도 봉사 활동에 원만한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인도 의료 봉사를 앞두고 삼보전에 오분양 사르며 일심 발언합니다. 저희 인도 의료봉사단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며 원만히 회향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과, 치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여러 분과의 의료진 20여 명은 인도 카르나타카 뭉곳 지역에서 티베트 스님과 현지 주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발대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포교부장 가습 스님은 인도로 떠나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고 무탈하게 봉사활동을 마치길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또 치료해 주고 또 약도 처방해 주면 아마 그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기오의 길, 그러한 것을 굳이 언어로 내지는 글로 하지 않고도 부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 아닌가.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인도 의료봉사를 마친 뒤에도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의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는 등 모범적인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인 사찰 음식이 우리의 식문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가나다 밥상 프로젝트와 맛동 아카데미에서 사찰 음식의 가치와 조리법 등에 대해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나다 밥상은 음식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나누고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관점을 돌아보는 식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불교문화사업단은 이 프로젝트에서 마음으로 짓는 사찰 음식이라는 주제로 3차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장안사 주재 성견 스님은 마음으로 짓는 사찰 음식, 스님들의 여름 수행 보양식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고 방울토마토 장아찌 조리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30일과 10월 25일에도 마음으로 짓는 사찰 음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과 11일엔 서울혁신파크 맛동 아카데미에서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풍물팀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하는 흥소리 페스티벌이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농악전수관에서 오는 16일 개막합니다. 임실 필봉농악보존회가 주최하는 제23회 필봉마을구 축제는 신명이 춤추는 땅이란 주제로 19일까지 나흘간 공연, 교육, 대회, 체험 등 4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정선 매둔동굴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인 2만 9천 년 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물추가 발견됐습니다. 연세대 박물관은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소재 석회암 동굴인 매둔동굴에서 진행한 발굴 조사를 통해
4개 층으로 나뉜 구석기 시대 문화층에서 그물추 14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시대를 끝내고 지난 6월 은평구 진관동 신청사로 이전한 한국고전번역원이 승정원 일기 남북 공동 번역을 추진합니다. 신승훈 고전번역원장은 신청사 건립을 기념한 간담회에서 1965년 창립한 민족문화추진회가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기관으로 환골탈퇴한 게 제1회 도약이라면 은평구 신청사 마련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한다며 승정원 일기 남북공동 번역과 한국고전 총관 편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우리의 식문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의 대표 문화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오는 10월까지 사찰 음식의 가치와 조리법을 중심으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달 장안사주지 성견 스님의 방울토마토 장아찌 시연은 큰 인기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정성이 담긴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음식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모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찰 음식은 항상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음식,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찰 음식으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8월 8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